민원연 신문 모니터. 요새 애들 무섭다. 요새 애들 무섭지. 아, 그런가요? 무서워요? 이게 문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새 애들 무섭다라는 게 문제다. 근데 요새 애들만 무섭냐? 어른이 더 무섭지? 사람이 요새 원래 늙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예. 요새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네. 나는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모든 게 무섭고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내가 막 난 정말 귀신을 무서워하거든. 귀신이요? 나는 정말 요새 귀신 무섭다. 정말 귀신 무서워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맨날 그렇게 무서워하면 우리 엄마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이 얘기를 맞아요. 참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그 어렸을 진리네요, 때는 진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아. 근데 요즘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사람 진짜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게 무섭냐, 사람이 있는 게 무섭냐. 난 귀신이 더 아, 무서워. 침대 밑에 아 그래요? 침대 밑에 아, 그렇군요. 나는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새 애들 무섭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반은 사실이지. 요새 애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요새 세상이 무섭고 또는 요새 어른들이 무서우니까 애들까지 무서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왜 요새 애들 무섭다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청소년 범죄를 다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인터넷 댓글, 그걸 뭐 여론이라고 봐야 될지 약간 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터넷 댓글에서는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라는 청원에 20만을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그 신문 문과의 문제 의식은 청소년 범죄는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지 엄벌주의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정 해체 문제도 있고 뭐 공교육의 맹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뭐 시스템이나 보호 처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 의식이 많은데도 다 엄벌주의로 통합되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책임만큼이나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범죄자로 만든 사회의 책임 역시 중대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렇지 않았다. 약간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참 좋은 말 같잖아요. 네. 근데 반론을 하려고 하면 1000개도 더 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러면 문화로 바꿀 수 있으려면 네. 그러면 이 사회를 다 바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애들이 우리 요즘 그 유명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 캐슬 그걸 보면 그 싸가지 없고 이상한 아이들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럼 걔네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어른들이 잘못이잖아. 그럼 그 문화 자체를 우리가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애들은 다 그냥 모든 애들은 다 계도의 대상으로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어른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늘 말하지만 일벌백계를 해서 이게 어떻게 징계를 애들이 분명하게 받으면 부모들이 우리 애 인생이 망가질 수 있구나. 내가 우리 애를 함부로 키우면. 근데 무조건 일벌백계만 맨날 하면서 다른 조치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가혹행위지 애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변해야지 되는 거고 제도는 제도대로 잘 현실적으로 그리고 문제는 엄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요. 필부필려한테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집 애들은 이 엄한 조치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특혜를 뭐 어떻게 보면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불쌍하고 정말 그렇게 그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보고서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 신문에서 네.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현실을 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몇 가지 정도의 문제를 찝었는데 첫 번째는 무서운, 잔혹한 이런 표현은 10대 앞에만 붙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사실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하는 범죄 모드는 어떤 그 해당 계층에 대한 편견을 분명히 조장을 한다. 네. 이런 뭐 무서운 10대, 잔인한 10대라는 말이 10대는 무섭네? 약간 이러한 편견을 조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실제 범죄율을 제가 따져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미성년 범죄 수는 7만 건인데 40대의 경우는 40만 건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자 범죄보다 40대의 범죄가 한 5배 많은 거예요. 그럼 살벌한 40대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살벌한 40대란 말은 없잖아요.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뭐 무서운 요즘 40대 남성 이런 기사는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편견은 사회적
약자,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아이들은 순수해야 한다. 이 순수해야 되는 아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다. 약간 이런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혐오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10대 범죄가 늘어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어때요? 안 늘어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줄기도 해요? 줄는 해도 있고 느는 해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최근에는 이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폭력 이렇게 때리고 그런 거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요즘엔 다 처벌하는 방향을 가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통계로만 보면 왔다 갔다 한다. 무서운 10대라는 제목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범죄율이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2017년 범죄 백서에 따르면 네. 해마다 소년원에 새로 송치된 통계를 보면 2012년에 10,000명으로 제일 많았어요. 네. 근데 2013년에는 9,700명, 2014년에는 8,200명 줄다가 2015년엔 다시 8,400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7,500명으로 또 줄었고 근데 2017년에는 8,300명으로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왔다 갔다. 그게 그거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늘어난다라고 소년원이라며. 근데 네네.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의 사건 그리고 그 연령대 네. 그러니까 소년원에 들어가야지 되는 연령대만 해도 좀 큰 나이 애들이 네네.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10대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청소년의 범죄율 자체는 분명히 늘어났을 것이고 다만 이제 교도소가 아니고 소년원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으로 지금 들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그 옛날에도 요즘 애들 문제다라는 말은 늘 있었다. 뭐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네네. 그런데 이렇게 10대를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10대가 다 우리 애기들이잖아. 우리가 그쵸. 키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언론이 마치 무슨 저기서 어디서 수입해온 어디서 생겨난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다 10대를 지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주장할 때 대체로 이제 통계를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자, 이런 사례들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 기사요. 작년 7월 기사인데 무서운 13세 범죄 15% 늘었다. 네. 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아까 봤던 그 범죄 네네. 백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16년에서 17년은 늘어났으니까. 네. 무서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그럼 어쨌든 통계가 어떤 증감이 아니라 경향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요즘 애들 이렇게 범죄율이 늘어났다라는 인식이 계속 쌓이는 건 문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네네. 이거를 공통의 의제로 가져가야지 되는 문제지 이걸 대상화해서 저놈들 나쁜 놈들 저것들 정말 문제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보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해서 나아지는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형사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제가 가끔가다 또 그런 것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 나오라 그래서 한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1년 동안 내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박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팀이 구성돼서 그 각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막 자기들이 발제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럼 그 보고서가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이런 거를 뭐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평가 토론회 할 때 몇 번 가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다양한 현상 있잖아요. 범죄, 뭐 혐오 표현, 무슨 머리 해서 다양한 거를 하고 막 발제를 듣는데 야, 이런 거 왜 보도에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사건 사고 그 사건이 그쵸, 어떻게 벌어지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근데 거기서 연구를 한 거 보면 이게 범죄가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조사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확 하도 보도 안 하고 그런 지금 것들 이런 쓸데없는 무서운 10대 이러면 우리 뭐 어쩌라고 10대 있으면 지나가라고 피해가라고 우리한테 원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조심하세요 이런 건가?
정보가 없어. 우리한테 줄 만한 유효하지 않은 아니 뭐 내용이라는 10대를 거죠. 싫어하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들만 많다 언론에. 그렇죠. 네.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부각하는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좀 봅시다. 또 작년 5월에 서울신문에서 함께 살던 친구 집단 폭행, 성적 학대, 무서운 10대들. 또 여기서 이제 무서운 10대들. 무슨 유행어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네. 여기에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해놨다. 도대체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자세히 묘사해놨는데 범죄를? 네네. 내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할게. 저는 이걸 이제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연구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폭행 중 알몸으로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 일부는 A양의 허벅지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주변의 각종 도구를 이용해 성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라면서 지나치게 가해자의 잔혹성을 부각시켰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좀 너무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걸 하면 좀 클릭수가 좀 올라가기도 하니까 어떻게 선정성 장사를 하기 위해서 10대들에 대한 어떤 편견 아니면 선입견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냥 잔혹하다, 무섭다 이런 건 남발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범죄 행위를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사실은 모방 범죄만 더 생기죠. 그쵸. 네, 왜냐하면 알면 또 이게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쾌하는 거, 우리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 말고 모방 범죄가 더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여러모로 이상한 기사네요. 그렇죠. 또 별로인 기사. 네, 재밌는 건 이제 조선일보인데 이게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파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파예요. 조선일보가 10월에 학교를 떠난 아이에게 현금 20만 원이라는 어떤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게 제가 이걸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 이거 보면은 이게 막 청소년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파에다가. 근데 약간 청소년. 얼굴에 칼빵이 있어요. 얼굴에 칼빵이 눈썹에서 입까지 있어요. 와, 한 20cm 정도 되는 칼빵을 가지고 무서워라. 있는 그 청소년과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청소년 뭐 약간 이런 식의 사파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어떤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게 무섭구나. 칼을 들고 막 그러니까요. 다니고. 사실 얼굴에 칼빵이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아니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게 너무 이게 사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근데 그 사파에 돈도 들고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현금성 복지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취지는 좋은데 들어간 사파가 좀 근데 그 현금을 받아서 그쵸? 걔네들이 이상한 짓을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칼 들고 막 이렇게 들고 있고 뭐 하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이고. 이 어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똑같은 문제구나. 선입견과 편견. 를 너무 씌워주지 않나. 왜 이렇게 혐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렇죠. 이게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봐도 무섭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다 이러면 어떡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딱 어떤 청소년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가 만났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다가 혹시 칼빵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약간 조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불필요하게 뭐 소년범들을 악마로 묘사하는 거. 뭐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작년 11월에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 그때 이제 패딩 매투가 굉장히 주목됐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피해자가 패딩을 빼앗아 입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니까 죄질이 좋지 않은 건 뭐 사실이죠. 어떻게 좀 나쁜 건 맞는데 가해자의 비인간성만을 부각시킨 보도는 어떤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지운다는 문제가 있다. 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 시스템과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등을 재점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런 패딩 점퍼 같은 자극적 요소의 문제가 나오면 계속 말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짚는 보도가 나오는 일은 적다. 그런 것들도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좋은 이야기 정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는 신문에서 안 실리잖아요 사실. 그러게 좀 해결책 같은 게 좀 실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청소년들 요즘 너무 악마가 됐어.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보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보도들이 이미 예전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던 우리 분과원들이 신문방송 분과원들이 이제 취직이 된 다음에 어쩌다가 이런 취재들을 할 때 있으면 제가 애를 키우니까
특히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키웠잖아요. 제 아이들이 이제 둘 다 그렇죠. 그 대안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전화를 생각나는 아줌마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꾸 전화를 해서 누나 애들한테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때마다 애들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게 뭐 애들이 이런 노래를 듣는다는데 우리 애들 저의 딸들이 이 노래 아는지 물어봐. 뭐 학교에서 정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물어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잔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끔찍한 노래를 많이 듣고 그런 뭐 욕을 많이 하는지 유튜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본다는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다가 세상에 애들이 그런 노래를 들어?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전혀 몰라.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뿐이야 내가 보니까. 그렇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기자들은 이렇게 이런 현상을 집요하게 이렇게 찾아내서 보도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극적인 것만 막 찾아다니는 것 같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언론에서 이제 그 뭔가 애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아이들은 본래 착하고 순수해야 한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요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애초에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순수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좀 아이들에게 좀 가혹한 잣대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남자에게 남자다움, 여자에게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 구시대적이듯이 아이들 역시 아이들다워야 한다라는 좀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이 보도를 해야 하냐 했을 때 청소년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 사실 그것도 처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직접 자기가 뭐 어디 가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뭐 활동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실상을 알면 좋은데 대부분 청소년 범죄 기사를 쓸 때는 실제 10대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것이 별로 없다. 근데 좀 그런 거 좀 반영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경향신문 기사고요. 우리 노도현 기자님께서 피해자 보호 최우선 처벌 연령 낮추는 방안도 의견 모아라는 이런 기사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들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숙기를 거친 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어떤 좋은 예시를 약간 설명해 줬거든요. 기사에서? 네네. 그래서 뭐 공론화 속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 개개인이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바로잡고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토론을 결론으로 도출한다면 범죄 피해자와 한국 사회에 보다 도움이 되는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10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은요. 제가 이 얘기도 했나?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인터뷰는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방송 촬영은 반드시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신문에서도요. 신문 이게 좀 철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친구들이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목소리 예를 들어 자기가 막 애들끼리 막 부모도 욕하고 선생님도 욕하고 막 험한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자한테 그냥 다 말한다고 해서 기자가 만약에 실명으로 그 친구가 어쩌저쩌 했다라고 어느 학교 어디 가서 뭐를 했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 친구는 평생 낙인을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인터뷰하는 게 일단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사실상. 그리고 그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주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소통 방식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떤 고정관념, 자기가 청소년 이래야 해, 어린이 이래야 해.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 세대, 저 같으면 저가 만약에 기자라면 내가 예전에 다녔던 학창 시절만 생각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써서 기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왜 아이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지 되겠죠. 저는 청소년 문제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답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엄벌주의라는 답을 가져도 안 되고요. 무조건 계도만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상만 가지고 있는 거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사회가 변하면서 조금씩 이거를 제도를 계속 손을 봐야지 되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청소년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촉법 소년 뭐 나이를 낮추자거나 엄벌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그런 문화가 지금 있는 거는요. 추세 그 현실을 반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청소년 범죄가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냥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옥상에서 벽돌 떨어뜨려가지고 네. 지나가는 사람 맞아 죽고 막 정말 애기 막 갓난애기 태어난 그런 그 뭐야 새댁이 그냥 뭐예요? 그 가정은 도대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큰 피해를 받아도 이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 안 가고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책임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청소년뿐만 아니고 아주 어린 학생들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린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어린이 학대하는 집도 굉장히 많고 방치하는 집도 많은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 연령대 낮춰서 다 감옥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걸 다 용서만 하는 것도 그런 애가요. 네. 그냥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정말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풀려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성인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문제 가장 큰 핵심은 전 어른 우리가 사회를 바꿔야 돼요. 애들이 살만한 세상을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네.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했어도 새 삶을 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했을 땐 혼나야 되고 그걸 혼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렵네요. 그죠? 진짜 어렵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어려운데 너무 언론에서 간단하게 보고만 있다가 사실 거의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다른 범죄 사건처럼 다루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지 되는 게 청소년 폭력인데 이거를 너무 그냥 선정적으로 다른 보도 하듯이 그냥 제목 뽑기나 하고 표피적으로 그 사건 그것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문제인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 저희가 요구했던 게 이제 네. 피해자 구제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라. 네. 사실 늘 이렇게 강력범죄 일어나면 그런 자극적인 얘기만 하지 그래서 그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생략이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기억 속에 떠올리는 그런 강력 사건들 피해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잘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좀 제시해달라.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 정말 복잡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그 천종호 판사 되게 유명하시죠? 이 네.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재판의 문제 또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판사 수가 적다 보니까 다 3분 재판만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청소년 범죄자가 왔을 때 어떤 직접적으로 뭐 교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앞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3분만 총치고 만다. 약간 이런 것도 문제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좀 언론이 짚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들도요. 청소년 관련된 학교폭력 관련된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학교폭력의 피해자 부모들이 만든 단체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당연히 엄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이 가해자들을 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친구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실제로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부분 동의하시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요, 이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 이슈가 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론사들도요, 아동 청소년 관련된 기사로 별로 재미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오히려 보도를 하는데 그건 어른들한테 겁나 중요한 문제거든. 어른. 교육이 아니고 입시. 뭐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문제 이런 거는 이게 뭐 자기한테 별로 이걸 보는 이거를 이 주제를 보는 친구들이 이 언론사를 소비하질 않아. 그러니까 더더욱이 관심도 없고요. 고객도 아니고요. 뭐 그런 의미가 사실 적죠. 청소년 범죄자들이 엄청 많지는 또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보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좋은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하면 네. 한겨레에서 이 참 기자분이 그 소년원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네. 뭐 그 안에 뭐 얼마나 열악한 교정시설이 있는지 뭐 아이들이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조리가 있는지까지도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뒤 기사를 담은 게 있었거든요. 와,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네. 제목이 소년원에서 보낸 일주일 닭장 같은 소년원 옴 걸린 피부 벅벅 끄는 아이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와 당사자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었다면 지금까지 청소년 보도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노력은 했다. 누구예요? 기자 이름은 밭준용 기자님께서 직접 가서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원을 아예 그 같이 이렇게 살면서 찍은 네네. 그런 다큐들도 몇 개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교도소 같은 거죠. 학교잖아요. 여기가 전부 학교라고 써 있거든요. 소년원이 밖에서 보면 다 학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예전 학교 같아요. 아주 옛날 그 엄한 학교 있잖아요. 사실상 교도소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교화가 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정말 소년원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사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교정시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교정시설에 대한 시설 문제나 교육 방식 이것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다큐에서 좀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워낙 다큐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 별로 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저도 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겨레 기사처럼 기사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자, 결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엄벌주의가 분명히 어떤 좋은 의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약간 희생양을 찾는 건 아닐까 이런 좀 문제의식도 좀 있었거든요. 어떤 자기의 불만과 분노를 나보다 좀 더 약한 사람에게 풀어내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혐오가 되고 그리고 더 큰 분노가 될까 봐 약간 좀 걱정하는 또 그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헛발질이 계속되는 사이에 어떤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어떤 그 특정 기득권에 차지한 계층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또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이 있을까요? 이런 청소년. 일단 언론사들도 이걸로 클릭 장사를 해먹지 않을까 이런.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별로 그렇게 클릭 장사가 된다기보다는 무관심한 게 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중요한 범죄가 있으면은 보도를 하긴 하지만 예, 너무 청소년 문제에 무관심한 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오히려 이 보고서의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뭐 3분 컵라면 재판이라고 3분짜리 재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범죄 때문에 이걸 신고를 하고 이 친구가 거기에 재판소에 가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결심과 그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사적 보복은 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계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3분밖에 제대로 이거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법 체계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배당된 판사 수가 소년 재판에 배당된 판사 수가 너무 적어서 소년범 한 명당 3분밖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짧은 시간 내에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자 하니까 계속 호통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은 거기서 잠깐 울고 나와서 아이씨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는 뭐 벌금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계속 아이들의 폭력을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더 폭력하고 또 피해를 입은 애들이 보시면요. 학교 폭력이나 이런 폭력은 대부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거든요. 피해가 억눌려 있다가 내가 계속 피해를 받으니까 내가 그냥 가해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폭력은.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투자? 이런 게 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고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아무튼 재미있는 이런 고민을 해본 신문모니터위원회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어제는 방송모니터위원회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 신문모니터위원회 또 잠깐 마지막 약을 치면은 저희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여전히 만나고요. 네. 지금 월요일 날 저녁에 네. 6시 반에. 6시 반에 신문모니터위원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저희 사무실이 공덕동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덕동에 올 수 있는 분 신문모니터위원회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요. 이런 재미있는 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모집하는 거였군요. 네, 항상 저희는 모집은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또 다시 신문 모니터, 방송 모니터를 위한 그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뭐 또 조만간 교육 일정 생기면은요 연락을 이렇게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왕이면 교육을 받고 들어오시면 더 좋고요. 교육이 없어도 수시로 저희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냥 늘 환영하니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 만약에 이거 듣고 이제 하고 싶다. 민원연으로 민원연으로요? 392-0188 그 저기 네. 우리 유민지 팀장이 잘하는 거 있잖아. 그 번호로 392-. 전화해서 네. 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우리 제이 씨가 지금 신문모니터위원회 담당 네. 간사예요. 그러니까 네. 제이 씨 찾으시면 됩니다. 엄제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터에서 엄제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